야구 선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유현진? 류현진 정말 대단한 선수죠. 제가 갑자기 선수 얘기를 꺼낸 이유는 스포츠 경기에서 팬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꾸준한 성적을 내줄 때 팬들이 보내는 찬사와도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 캠핑카를 보고 약간 그 말이 조금 생각이 나긴 했어요. 이 캠핑카에 적용된 옵션이 지금까지 저희 캠핑하실에 적용된 옵션 중에 총 가격만 놓고 보면은, 옵션 값만 놓고 보면은 얘가 가장 비쌀 거예요. 근데 얘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은 이 높은 가격의 옵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로 나갈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해외로 나가는 차량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해외에서 정비성 그리고 업체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객님께서는 많은 캠핑카 업체를 돌아다녀 보시면서 저희 캠핑하실을 택하셔가지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장고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2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도 해외 도로 사정에 맞춰서 변경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핑하실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외관 살펴보시면서 캠핑카 소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이 차량을 찾기까지 고객님께서 한 1년 반 정도 걸리셨다고 해요. 이 스타렉스 4륜이 아무래도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중고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 차 찾는데 고생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루프부터 보시겠습니다. 루프 앞쪽에 보면은 풍절음을 줄여주는 윈드가드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500W 태양광 패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사용을 할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전 충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지우고 있는 데다가 해 놨고요. 이렇게 마개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실내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촬영했던 스타리아로 제작했던 풀옵션 캠핑카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라 하면은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이번에 위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냉장고가 2개가 들어갔다는 점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딱 실내에 들어오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보여요. 이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제작이 됐나요? 전에는 스타렉스가 작은 수납함이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만 수납함이 노출되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아예 깔끔하게. 약간 그 해외 나가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야 뭐 치안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잘 없다지만 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보고 차량을 털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시크릿 수납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 항상 스타렉스 하면 워시액 넣는 공간. 네. 그 밑에다가 이제 지갑 같은 거 이렇게 숨겨 놓을 수 있게끔. 그래요?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요 밑으로 이제 워시액 넣는 통 저기 보이고, 그리고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짐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끔. 근데 이거 저희는 맨날 하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고객님이 그걸 원하셨어. 그래? 뒤쪽에도 옵션이 있죠. USB 포트 1개, 그리고 12V 시거 포트, 220V 콘센트 2구짜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컨트롤 패널 있는 쪽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패널 이제 위쪽에 보시면 메인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얘는 버튼식입니다. 이거를 버튼을 눌러두시면은 캠핑카 전원이 모두 차단이 되기 때문에 메인 스위치 눌러가지고 전원 딱 차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USB 포트 이렇게 USB 2개 꽂을 수 있습니다. 12V 시거 포트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역시 해외 나가는 차량답게 베바스터 무시동 히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바스터의 에버5죠. 베바스터 무시동 히터 중에서도 가격이 나가는 그 무시동 히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기난방 방식이 아니라 부동액을 대표해서 쓰는 방식이라 모터홈이나 샤워실 들어간 차들에 주로 쓰는데, 스타렉스 스타리아 샤워실 들어간 차량들도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렇게 에버5나 이런 걸 적용하는 업체들 몇 군데가 없어. 보통 뭐 바닥난방 한다고 하면 열선을 깐다든지 온수를 한다고 하면 10리터 온수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거는 에버5 하나로 차에 63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온수도 63리터 다 쓸 수 있고, 이 에버5는 공기 난방, 바닥도 난방되고 바람도 나오고 온수 매트도 되고 하나로 4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지. 4가지요? 잠깐만. 그렇지. 온수, 바닥 난방, 온수 매트, 온풍.
아, 바람까지? 원래는 3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온수까지 하면 4웨이가 되거든. 에보5 같은 경우는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가 100만원 초반대 공기 난방이 에보5는 한 350, 60만원 정도 들어가. 무시동 히터 하나만 350이 들어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고객님도 여기 와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셨잖아. 샤워실 들어간 차, 온수나 이런 시스템을 해본 차들 여러 군데들 보고, 물론 우리는 비싸게 불러가지고 얼마 깎아주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견적가 그대로 다 받거든. 두말 없이 계약하고 가셨어. 이 무시동 히터 하나로 다양한 기능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 차량에 또 옵션 들어간 게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20V 콘센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 있고, 그리고 태양광 리모트 모니터, 배터리 적상계인데 BMS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배터리 상태, 배터리 온도, 뭐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이 패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조우석적 벽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석적 벽면을 보시면요, 먼저 위쪽에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에다가 제 커피를 끼워 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들어갔네요, 이 차량에. 해외여행 갈 때는 에어컨 뭐 잘 설치하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길이 너무 험난해 가지고 밑에 막 돌 튀고 이러면 에어컨 실외기가 망가지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에어컨을 좀 특수하게 설치를 했어. 컴프레셔만 하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컴프레셔는 우리가 스테인리스를 이렇게 감싸니까 돌이 튀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 실외기는 저 원래 순정 앞쪽에 범버 쪽으로 팬하고 라디에이터를 그쪽으로 빼버렸어. 아, 원래 밑에 들어가던 거를 그냥 그 앞쪽으로 빼버린 맨 거구나. 앞쪽으로 빼버렸어. 아, 그러면 뭐 돌 튀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지. 그래도 이제 작업 난이도는 높지만 해외 나갔을 때 안전하게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바꿨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저희 항상 자랑하던 게 있잖아요. 에어컨이 되게 조용하다. 팬 위치 바뀌면은 뭐 그런 것도 그대로 되는 건가요? 하부에서 들리는 게 저 맨 앞쪽에서 들리니까 실내에서는 오히려 더 조용할 수. 한번 켜봐. 켜보라고요? 날이 이런데? 이게 그냥 바람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바람 소리. 저희는 또 온도에 따라서 에어컨 팬 속도가 또 다르게 돌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실 때는 낮에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12V CO 포트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이 고객님이 테이블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좀 작았으면 좋겠다, 하나 더 요구하신 게, 나무는 좋은데 너무 무겁다, 짧아져도 테이블 뒤를 한번 봐주세요. 팠네요, 나무를.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팠어. 고객님이 무게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셔가지고 팠어. 한번 들어봐봐. 그 훨씬 가벼울 거야, 옛날 거. 와, 이게 옛날에 그 테이블 들던 느낌이 전혀 아닌데. 물론 CNC가 일을 했지만 힘들었어. 어쨌든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드러냈을 때 저희가 항상 이제 나오던 게 2단으로 이렇게 사이드 수납장 나오는 거, 그리고 다리 펼쳐서 위에다가 싹 끼워 넣어주게 되면은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실내 롱테이블. 짧아지긴 하더라도 사용성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밖에도 설치가 되죠. 밖에도 설치되고 그 앞에도 2군데가 설치가 되고. 자, 이렇게 반대로 꺼내가지고 테이블 다리를 여기 옆에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 다리를 빼주시면 되고요. 걸어주실 때는 이 앞에 이 검은색 2개 있죠? 여기 뒤쪽에 있는 고정 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시게 되면 설치가 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얘가 짧아가지고 설치가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를 더 빼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좀 낮은 것 같다 하면 한 칸 더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렁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트렁크에 있는 트렁크 등이랑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등 터치 등이고요. 이렇게 길게 누르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도 되기 때문에 얘가 야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등입니다. 그리고 얘가 다른 데 더 설치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실내에 설치가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파란 애는 침상 매트는 아니고요, 온수 매트입니다. 따뜻해요. 지금 온수 매트를 틀어놓은 상태라 굉장히 따뜻해요. 온수 매트를 걷어내시고 보면은 이번에 침상 매트가 깔렸죠. 저희가 침상 매트를 원래 까는 거를 잘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고객님께서 이번에 해외를 나가시고 좀 취침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침상 매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외국 나가면서 샤워실을, 국내에서 캠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샤워실이 있다고 해서 여름 내내 샤워실을 쓰는 건 아니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캠핑 나가보면 뭐 많이 써야 3-4번 요 정도 쓰는데, 그 3-4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식 샤워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아예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게 너무 싫었대. 고객님이 고정식 샤워실 돼 있는 업체들도 가봐가지고 그 안에 앉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차피 불편하대. 고정식 샤워실이 공간을 좁게 하고 타이트하게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딱 막아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 이왕 불편할 거면 샤워실은 좀 불편하게 쓰자. 불편하게 쓰고 나머지 기능을 활용을 하자. 우리 샤워실이 가장 큰 장점은 샤워실을 안 쓸 때는 그냥 수납 공간을 쓰고 침상하고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스타렉스가 어쨌든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캠핑카다 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모터홈도 똑같을 것 같기는 한데, 샤워실은 어차피 좁을 수밖에 없고요. 집에서 쓰는 것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이제 샤워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샤워를 하지 않게 되면 고정식 샤워실의 그 공간은 그냥 죽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변형 샤워실로 저희 항상 제작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이 높고 그리고 개방감도 있고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그런 샤워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고정식이나 가변식이나 샤워실은 다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정식, 가변식, 그러니까 둘 다 불편한 건 맞지만 그래도 고정식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똑같습니다. 둘 다 어쨌든 불편함의 정도나 그 쓰는 그런 사용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얘를 이렇게 딱 펼쳐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저희가 대리석 무늬로 이렇게 샤워실 제작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부터 바뀌었죠. 커튼하고 이 샤워실 커튼 봉을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고객님이 샤워실 커튼까지 완전히 분리하기를 원하셨다.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짐을 실으면 얼마든지 짐을 실을 수가 있잖아. 그냥 샤워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샤워실은 한여름 지나면 한 4번, 5번 쓰는 건데 샤워 공간으로 놔두기에는 아깝다 이거지. 수납 공간으로 쓰고 샤워할 때만 좀 불편하자,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야. 고객님께서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이 커튼을 설치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커튼봉이랑 커튼 다 따로 분리를 해서 놓았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커튼봉부터 한번 끼워볼게요. 커튼봉이 보시면 이렇게 고리들을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커튼봉을 이렇게 딱 걸어두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고리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커튼을 끼워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커튼은 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접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어진 부분이 이 안쪽으로 되게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얘가 고리가 좀 큰 걸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좀 더 설치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뒀습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게 되면 여기가 짚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고리 3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 고리 3개를 여기 3개에다가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튼을 고리에다 다 걸어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지퍼가 열린 상태의 샤워실이 완성이 됩니다. 지퍼가 원래 이 가운데 쪽쯤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싹 잠그면은 되는 그런 방식인데, 밖에서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샤워실 얘기하다가 좀 뜬금없긴 한데, 아무튼 같이 트렁크 쪽에 있는 옵션이니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얘가 무시동 히터 송풍구가 이 트렁크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얘가 이제 겨울에 찬바람이 이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 막아주려고 무시동 히터 송풍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송풍구가 지금 샤워실 얘기하다 나왔으니까 샤워실에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얘도 이제 샤워할 때 따뜻한 바람 나오라고 여기다가 하나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조할 때도 이 무시동 히터 바람 딱 틀어놓으면은 안에 물기 같은 거 건조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 빼드렸고요. 네,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청소가 나오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딱 꽂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방금 물 펌프 소리가 살짝 났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빼주실 때 한 번에 팍 빼면 이제 물이 팍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돌리면서 이 샤워기 헤드 이 손잡이 부분 누르면서 물 빼주시면은 팍 튀지 않고 조금씩 이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할 때 커튼 매번 빼시지 말고 그거만 분리를 해서 쫙 이렇게. 그리고 정리하실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세탁을 해야겠다 아니면 건조를 따로 내가 빼가지고 해야겠다 하실 때만 아까처럼 하시는 거지 일일이 막 뺐다 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덮어주게 되면은 얘는 다시 평평한 침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수납 공간이죠. 뒤쪽 문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인데 얘도 기네요. 네, 그리고 중간 수납 공간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오. 매트를 등받이로 하고.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이거는 한 3년 전에 쓰던 아이템이야. 침상에 이불이 깔려 있고 뭐가 깔려 있으면 사용하기 불편해서 잘 사용을 안 하는 아이템인데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님은 그래도 허리 받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해드린 거야. 그래서 매트까지 설치를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이 또 들어가잖아요. 원래 청수통 보여드리려고 이런 건데 저희가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한 63L짜리 청수통이 들어갔고 이 청수통에 있는 물을 전부 온수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시동 히터가 부동액 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교환기를 통해서 63L를 다 온수로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스 같은 것도 이거는 청수 주입 호스. 그 다음에 저 밑에 밸브 하나 있어. 이 청수통에 물을 빼는 청수 드레인 밸브. 여기는 오버 밸브. 그러니까 물이 넘치면 밑으로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게끔 오버 밸브. 저쪽에 물론 게이지도 있지만 오버 밸브를 통해서 물이 넘치면 물이 가득 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릴 때는 한번 완전히 들었다 다시 내릴 때 이거 내리는 것도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바로 내릴 수가 있어서. 앞쪽 설명하려면은 근데 이제 매트를 또 치워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는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상판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아까 그 오른쪽 수납 공간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 뒤에서 거기랑 똑같은 공간입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터리함입니다. 배터리랑 뭐 인버터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배터리가 560A짜리 인산철 배터리 저희 맨날 쓰는 거 들어갔고 3.5kg짜리 인버터 들어갔고 40A 한전 충전기 그리고 전원 절제기 40A짜리 태양광 충전기도 들어갔고 주행 충전기는 역시나 저희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빨리 충전은 되는데 완충은 안 돼요. 그래서 보조 충전기가 꼭 필요한데 고객님께서는 한전도 쓰시고 태양광도 쓰시기 때문에 전기는 아주 빵빵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프 시스템 보시면은 여기가 빨간색이 나와 있으면은 요거는 지금 점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초록색이 보이죠? 이러면 점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점프가 뭐냐면은 이 캠핑용 배터리에서 시동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좀 충전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시동 배터리 방전됐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 같은 것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여담이지만 지금 갑자기 햇빛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2시간 동안 충전을 하느라 해가 다 졌어요. 자, 이렇게 펼치고 보면은 침상 확장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지대 없이 제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도 엄청 튼튼하게 버텨주는 침상 확장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튼튼하다고 강조 드리는 것도 지지대 없이 이렇게 걸터 앉았을 때 잘 버텨준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아주 무거운 짐을 여기다가 장기간 올려두신다든지 하시면은 얘가 밑에 보시면은 철제예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압력을 받으면은 휠 수가 있어요. 걸타는 용도로는 충분히 안전하고 괜찮지만 여기에 뭐 구른다거나 뭐 장기간 긴 압박을 주면은 얘도 어쨌든 휠 수는 있어요. 뭐 AS는 해드리긴 하는데 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트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뗄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벨크로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다시 접으실 때는 가운데 이거 브라켓 잡아서 들어오신 다음에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죠?
싱크대 보시면은 거의 목수전 들어간 도기삭 싱크볼입니다. 요 세트를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시죠. 싱크볼을 좀 크게 쓸 수 있어서, 특히나 슬림형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싱크볼이 큰 게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 도기사각 싱크볼이 들어감으로써 싱크볼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자레인지가 들어가는데 20L 전자레인지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서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덕션이고요. 1800W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넣을 때 보면은 여긴 빨리 들어가고 여긴 천천히 들어가죠. 댐핑 레일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50L짜리 냉장고 들어갔고요. 열어보시면은 냉장칸, 냉동칸으로 나눠져 있는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열 때는 이런 식으로 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부동액 통이죠. 보일러 시스템 부동액 통입니다. 이번 무시동 히터가 이 부동액을 대표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부동액 통이 저쪽에 저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저 냉장고도 좀 설명을 해드리죠. 저 1열 그 좌석 사이에 있는 냉장고인데 26L 냉장고가 저 사이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실 예정인 캠핑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장고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도 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적용했던 VBKB 무시동 히터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뭐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다른 점은 이번에 베바스토의 에보5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무시동 히터가 훨씬 고가의 제품이고, 온풍, 바닥난방, 온수매트 이렇게 다 써놔가지고 각각 다이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닥난방을 계속 켜놨는데 이렇게 끝까지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꺼지면서 꺼지게 되고요.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켜지게 됩니다. 이건 모두 똑같아요. 온풍도 똑같고요. 바닥난방도 똑같고요. 온수매트도 똑같은데, 온수매트는 지금 돌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돌리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부동액을 얘가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부동액 순환을 해주는데 그 순환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면 돌수록 얘가 좀 더 빨리 데펴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모터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온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이거 컨트롤 패널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컨트롤 패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편에 들어보시면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물품도 켜져 놓은 상태에서 샵이 세기 때문에 틀 때는 살살 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청수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온수네? 그쪽, 그 중간이잖아, 중간. 지금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네, 안쪽으로 끝까지 꺾어서 트시게 되면 이게 청수가 나오게 되고요. 바깥쪽으로 꺾어서 트시게 되면 지금 김 나는 거 보이세요? 네, 이거 만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중간쯤에다 두고 사용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테이블이 여기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블 한번 갖고 올게요. 테이블을 갖고 왔는데, 얘가 지금 밖에 설치하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아까처럼 똑같이 설치를 해주고, 내려보면 얘가 길죠? 그래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다가 끼고 설치하니까 딱 맞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 설치했을 때는 좋은 점은 침상에 앉아서 뭐 싱크볼도 쓸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쓸 수 있고 인덕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테이블이고, 그리고 테이블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애초에 짧기 때문에 뭐 접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 닫고서도. 근데 지금 굳이 문을 닫고 이런 건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여기다가도 설치가 되는데, 여기 설치했을 때도 똑같겠죠? 근데 여기 설치했을 때는 1열 조수석을 돌리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의자를 돌렸으니까 가서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이제 제 쪽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 구조에서도 전자레인지, 냉장고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침상에 앉아 계신 분이랑 마주 앉아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확장판 피면은 저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확장판 편 상태에서 마주 앉아서 뭐 식사를 하시거나 대화를 나누시거나 하기에도 좋은 테이블 구조입니다. 시트는 리무진 시트입니다. 리무진 시트로 1열에 적용이 되었고요. 베이지, 아이보리, 투톤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적용이 됐는데, 시트는 원톤 베이지,
하나의 색으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등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터치 등이에요. 예,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은 간접등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한번 터치하면은 실내등이 밝게 켜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커튼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커튼은 1열과 캠핑 공간을 분리해주는 벽벽 커튼, 그리고 2열, 3열 트렁크에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막 커튼이고요. 리무진 카 커튼입니다. 그래서 밤에 커튼을 싹 쳐놓으시면은 이 차가 안에서 불을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자고 있는지 무슨 차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빛차단이 뛰어난 암막 커튼이고요. 그리고 출입문 모기장, 커튼식 출입문 모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겨울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사용을 그냥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름이 됐다, 아니면 해외 나가셨는데 거기 지역에 벌레가 많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여름이다 하시면은 저희 캠핑하실의 이전 영상들 참고하셔서 쳐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쪽에 오면은 이제 설명할 옵션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우레탄 창과 모기장 옵션입니다. 레더로 작업이 된 가방이 있는데요. 이 우레탄 창하고 모기장 묶어 놓은 게 그냥 묶여 있는 상태로 보기에는 조금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번부터 추가가 된 옵션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레탄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레탄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뒤쪽에 보시면요, 이게 모기장이에요. 모기장 안 쓰잖아요, 겨울에. 모기장은 넣어서 가방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레탄 창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모기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이걸로 쭉 질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게 되면은 우레탄 창이 아주 튼튼하게 쳐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옵션이고요. 그리고 우레탄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장만 쓸 때가 있잖아요. 여름에 모기장만 쓸 때는 아예 떼어내서 분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싱크대 뒷면입니다. 싱크대 뒷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청수 주입구입니다. 여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가 청수 주입구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을 넣으시면은 아까 스테인리스 청수통 보셨죠? 네, 물 글로 들어가게 되고요. 청수 게이지입니다. 지금 물이 거의 없네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물이 없다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F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물이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청수 게이지 보면서 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무시동 히터, 송풍 팬, 그리고 수도 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수도관 같은 거 아까 호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동파 방지 호스예요. 안에 스프링 철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물이 얼어서 얘가 팽창하게 된다고 해도 이 쇠가 겁나게 튼튼해가지고 얘는 거의 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물을 항상 쫙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안 터져도, 호스는 안 터져도 결합부가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항상 잘 빼주셔야 되고, 이 강제 퇴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 퇴수 시스템은 이 시스템상에 호스가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을 일일이 빼기가 힘드니까 공기를 한 번에 쭉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쫙 빼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가장 동파가 잘 되는 부분이 이 온수와 부동액 열 교환기입니다. 청수가 데펴진 부동액을 지나가면서 열 교환이 되면서 얘가 따뜻해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딱 열 교환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이 관이 굉장히 약간 모세혈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잘 터져요. 동파가 만약 된다고 하면. 그래서 얘는 강제 퇴수 시스템으로도 물을 뺄 수가 있는데, 여기 자연 배수도 되게끔 자연 배수 호스까지 하나 더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동파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12V, 15V 이렇게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제 퇴수 시스템이나 이쪽에 환기팬을 설치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벨바스토 무시동 히터는 저희가 원래 설치하던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얘는 아예 밖에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제작을 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실에가 제작한 스타렉스 풀옵션 캠핑카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은 캠핑카입니다. 네, 거의 뭐 3웨이를 넘어서 4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 시스템에 냉장고도 2개나 들어가 있고요. 네, 해외에 나가시기에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캠핑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캠핑하실의 캠핑카 잘 끌고 다니시면서 여행 아주 재밌는 여행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캠핑하실에가 현재 판매 중인 스타리아 풀옵션 캠핑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샘플카고요. 이 차량의 구조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캠핑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해 보시면 이 캠핑카에 대한 정보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영상 보시고 오신 다음에 나는 이 차량을 바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구매해 갈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